안녕하세요, 글로벌투스 원선홍입니다. 오늘은 포드 익스페디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미국산 이 풀 사이즈 SUV 모델을 좀 소개를 해 드리게 됐네요. 최근에 랜드로버 레인지로버를 소개하기도 했지만, 역시 이 풀 사이즈 미국산 SUV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산 SUV만의 좀 독특한 매력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급감, 프리미엄감 이런 거보다는 이 거대한 대륙을 질주하는 이 미국산 SUV만의 매력들이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그런 것들 한번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세대 익스페디션이 이제 국내 시장에 출시가 됐었고요. 1년 정도가 지난 후에 지금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가 된 건데요. 기존의 4세대 모델이 조금 국내 시장에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리프트에 관한 그 간격이 상당히 좀 짧게 됐는데요. 변화의 폭은 외관 디자인에서의 변화의 폭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 편의 기능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좀 일찌감치 포드 익스페디션을 구매하셨던 분들은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 것도 같습니다. 일단 전면부 그릴 같은 경우에는 이 형태가 많이 바뀌었죠. 기존 모델보다 조금 더 와이드한 크기, 하지만 가로의 폭을 넓힌 이러한 라이트 그릴 형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헤드램프와 일체화된 이러한 라이트 그릴 형상 때문에 이 차량의 전면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와이드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과 달리 이 안개등 같은 경우에도 이 디귿자 형태의 크롬 장식들이 좀 형태가 좀 달라진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릴 안쪽의 디테일 같은 경우에도 이 기본적인 라인 자체가 굉장히 단순화된 SUV, 대형 SUV 모델이긴 하지만, 이런 디테일적인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좀 화려함을 추구하고 있는 외관 형태 보여주고 있고요. 휠 디자인 같은 경우는 22인치 휠을 좀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휠 디자인도 약간 좀 변화가 됐죠. 그리고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 때문에 이 아래쪽에 카메라가 별도로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형태도 좀 인상적이고요. 자, 측면에서 본 이 형태는 정말 전형적인 아메리칸 풀사이즈 SUV를 좀 확인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차량의 길이가 5m, 5.3m에 달하고요. 또 휠베이스의 길이도 3m를 넘습니다. 정말 큰 차량이고요. 이쪽에 크롬 장식이 좀 덧대어진 이러한 1열, 2열, 그리고 글라스 주변으로 이제 크롬 장식이 좀 덧대어져 있고요. 그리고 3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넓은 이 글라스를 좀 적용하면서 3열에 앉았을 때 개방감도 답답하지 않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헤드램프, 리어램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익스페디션 로고가 띄어져 있는 이 크롬바가 더해지면서 이제 커넥티드 형태를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쪽에 배기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여지는데요. 이 배기구도 굉장히 좀 큰 크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하부에 요즘에는 사실 좀 적용되고 있지 거의 좀 많은 차량들에서 빠지고 있긴 하지만, 스피어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는 점도 이 차가 오프로드 그리고 미국 시장의 차량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역시나 이 거대한 미국산 풀사이즈 SUV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정말 넓은 실내 공간,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넓어진 실내 공간의 활용성과 함께 그 다음에 실내 편의 기능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포드 익스페디션의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도어를 열면 이렇게 스태퍼가 나오고 있죠. 전고가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차량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차량이 이렇게 높은 차량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타게 되면 굉장히 좀 껑충 뛰어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 스태퍼가 정말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요. 일단 도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죽 소재의 스티치 같은 것들이 대시보드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도어에도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또 측면에도 이렇게 여유로운 수납 공간 같은 것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뱅앤올룹슨의 스피커도 적용되어 있고요. 오디오 시스템 적용되어 있습니다. 측면에서 사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열 운전석에서 후방을 바라봤을 때 자칫 이 3열 시트의 헤드레스트가 좀 시야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는 경우에는 이제 헤드레스트를 접는, 3열의 헤드레스트를 접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에 보면 조명을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사이드 미러에 조명이 켜져서요, 야간에 이제 차량의 측면 같은 경우에 좀 빛을 밝혀줄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의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앞뒤로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의 위치를 좀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덕분에 그래서 체형이 뭐 키가 큰 분이라든지 작은 분이라든지 차량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키가 작은 분들은 이 자칫 이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에 발이 잘 안 닿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조절해서 자신의 시트 포지션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브레이크 페달이 상당히 중앙에, 운전자 탑승한 위치의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트로 봤을 때는 이 가운데 선쯤, 그리고 스티어링 휠로 봤을 때는 이 센터 라인에 이제 브레이크 페달이 위치하게 되는데요. 위치가 상당히 좀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점 때문에 좀 생소한 이 시트 포지션이 나오기도 합니다. 좀 앉아 볼게요. 네, 운전석에 앉으면 일단 너무나도 광활한 크기의 이 공간이 느껴집니다. 뭐 1열 공간에 조수석, 운전석 모두 다 여유로운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원형의 그립감이 이제 가죽이 덧대어진 이 스티어링 휠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스티어링 휠 왼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관련된 기능들, 오른쪽에는 차량 메뉴 조절 버튼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가운데 뭐 연료 정보라든지 연료 정보, 트립 정보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과 관련된 정보 같은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견인과 관련된 정보, 그 다음에 뭐 설정과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뉴상에서 지금 한글화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한글로 변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기판상에 나오는 정보는 모두 다 영어로 표시가 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보면은 생소한 좀 버튼이 하나 있죠. 그 트레일러와 관련된 기능인데요. 트레일러 어시스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트레일러를 결합했을 때 뭐 차량의 주변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트레일러 결합을 위한 메뉴들도 이렇게 상세히 나오기 때문에 트레일러 결합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산 풀사이즈 SUV이기 때문에 견인 능력, 특히나 이제 트레일러 견인 능력에 있어서는 견인 능력, 기본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이 사용 방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편리한 기능들을 많이 탑재하고 있으니까요. 작은 캠핑카라든지 트레일러를 결합하고 이제 캠핑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한 상태인데요.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오토를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싱크4가 적용됐고요. 사실 내비게이션이 포함이 안 되어 있긴 하지만 그걸 굳이 단점이라고 좀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이 훨씬 더 사용하기도 편한 부분도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이 차량 설정들과 관련된 메뉴들, 편의 기능과 관련된 메뉴들은 상당히 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카메라 기능들,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도 적용되어 있죠. 차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정말 좀 아주 요긴하게 사용이 됩니다. 차량의 트레일러 화면 같은 것들, 그다음 후방 화면들도 이게 개별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역 조명이라는 게 있는데요. 야간에 차량이 정체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조명을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킨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차량의 외부에 이렇게 조명들을 활성화가 시킬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다 킨 상태인데요. 지금은 사실 아직 좀 밝은 오후기 때문에 또 그렇게 밝게 좀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뭐 사이드미러 하부의 조명이라든지 그리고 사이드미러 측면의 조명, 그리고 차량 후면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이제 차량을 지금 P로 놓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야간에 캠핑 같은 거나 어두운 곳에서 이제 차량을 정차해 놓고 뭐 여러 가지 살피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기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명들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트 같은 경우는 마사지 기능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사지 기능 활성화를 시키면 5가지의 이 마사지 기능들을 강도는 3단계로 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이 마사지 강도가 비교적 센 편입니다. 그 위아래 움직임이 좀 높기 때문에 제대로 조금 마사지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지만요, 사실 본격적인 뭐 가정용 이런 마사지기보다는 느낌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 외에도 뭐 발렛 모드라든지 이제 설정 메뉴로 가보면 운전자 보조 기능 같은 것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오고 있고요. 차량과 관련된 설정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좀 아까 아쉬운 점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언어를 이제 한국어로 설정을 하는 경우에 좀 시동을 끄고 좀 오래 있는 경우에는 다시 또 영어로 돌아가는 이러한 현상이 좀
좀 확인이 되더라고요. 네, 그 외에 이제 견인 메뉴로 가보면 견인과 관련된 이런 정보들도 따로 확인할 수가 있죠. 트레일러 연결 알림이라든지 트레일러 수혜 기능을 또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수혜 기능을 활성화하게 되면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뒤쪽에 이제 트레일러가 좌우로 움직이는 기능들을 잡아주게 되는 중요한 안전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제 트레일러와 트레일러를 결합했을 때 다양한 정보들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뒤쪽에 연결한 트레일러의 브레이크 담력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있는 레버를 작동시키거나, 네, 지금은 트레일러가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에서 뭐 브레이크에, 지금 이 트레일러의 브레이크의 압력 같은 것을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기능들이 확실히 좀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기능에 있어서는 굉장히 특화된 요소들이 많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내 무드 조명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색상을 조절할 수 있지는 않긴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그 다음에 A타입과 C타입 포트 하나씩이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이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노멀 모드로 맞춰져 있는 상태이고요. 슬리퍼리, 이제 미끄러운 도로 자동으로 4륜 구동으로 전환이 되네요. 그 다음에 샌드 모드, 그 다음에 워드 모드, 그 다음에 트레일러 모드, 스포츠 모드, 마지막으로 에코 모드까지 다양한 주행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터레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구동 방식 또한 2H, 4A, 4H, 4L 이 네 가지 구동 방식을 지원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주행할 때 일반 도로에서는 이제 2H로 놓고 주행하시면 되겠고요. 좀 더 스포티한 주행, 일반 도로에서의 스포티한 주행에서는 4A, 오프로드 주행 시에는 뭐 4H나 견인 모드에서는 4L로 이제 맞춰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는 경사로에서 일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내려올 수 있는 기능들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컵홀더도 상당히 넉넉한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키는 이러한 형태로 생겼고요. 암레스트 아래쪽에 있는 이 적재 공간이 수납 공간이 정말 거대한 크기입니다. 카메라 하나를 넣는데도 뭐 공간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넘고요. 깊이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까지 올 정도의 아주 깊은 수납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전 같은 것들도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는 트레이도 마련되고 있고요. 자, 앞쪽에, 조수석 앞쪽에는 이제 버튼을 눌러서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요. 아래쪽에 글로브 박스도 물론 존재합니다. 시버트 시거잭도 이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이제 2열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전장이 5.3m에 지금 휠베이스만 해도 3m가 훨씬 넘는 정말 거대한 풀사이즈 SUV이기 때문에 2열 공간에서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내비게이터, 링컨 내비게이터와 비교할 때 차이가 사실 차량의 크기가 거의 유사한 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의 실내 공간과 거의 흡사한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2열 도어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뭐 수납 공간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들어가서 앉아보면요. 지금 1열 시트를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 놓은 상태인데 뭐 주먹 공간 뭐 3개 이상의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트를 지금 굉장히 뒤로 당겨 놓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중간 정도에 위치한 상태인데도 이 정도 공간 마련하고 있고요. 앞쪽에 발을 놓는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선반이 있었죠. 뭐 물건을 두거나 컵홀더도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포드 익스페디션에는 존재하지 않고요. 앞쪽에 이제 컵홀더가 있습니다. 공유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쪽에 보면 C타입 포트, USB 포트, 그 다음에 A타입, C타입 두 개가 있고 또 220V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나 뭐 노트북 연결 같은 것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쪽에 파노라믹 선루프 같은 경우는 2열 시트 뒤까지 연결된 큰 크기의 선루프가 마련되어 있고요. 뭐 1열 같은 경우에도 그랬지만 2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손잡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고가 높은 차량이다 보니까 손잡이를 잡고 승차하시는 게 굉장히 편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독립 시트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도 이렇게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시트 측면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시트 리클라이닝 기능도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3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2열 시트 중간으로 이제 넘어가도 되지만 지금 이 시트 이 위쪽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이제 3열로 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레버를 당기게 되는 경우에는요. 네, 이런 식으로 시트가 앞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 좀 더 편하게 이제 3열 시트로 진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3열로 한번 진입을 해 보면요.
성인이 앉을 만한 길이로 시트를 살짝 조절을 했는데요. 뭐 그런 상황에서도 주먹이 2개 정도가 들어가는 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익스페디션이나 뭐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에는 3열을 정말 오롯이 일반적인 SUV 차량만큼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쿠션감 같은 경우에는요, 뭐 운전석이나 조수석의 시트의 쿠션감만큼 부드러운 타입은 아니지만 몸을 잘 지지해주는 타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3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버튼을 눌러서 리클라이닝 기능을 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3열, 2열은 사실 뭐 수동으로 조절해야 있지만 3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동식으로 리클라이닝 기능을 좀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3열에서도 뭐 수납 공간 여유가 있습니다. 컵홀더가 2개나 마련되어 있고요. 한쪽에는 A타입의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적재 공간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 이 뒤쪽 글라스도 열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는 경우에 이 글라스를 열어서 이제 짐을 실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작은 짐을 뭐 직접 이렇게 실을 수 있는 것 기능뿐만 아니라 이제 긴 짐을 실을 때도 굉장히 좋겠죠. 특히나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자가 이제 여러 가지 물품을 샀을 때 직접 이제 날라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기능을 좀 탑재를 하고 있고요. 자, 적재 공간 한번 살펴보면요. 전동실 게이트 마련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2열과 3열 모두 이제 세워진 상태입니다. 차량의 왼쪽 측면을 보시면 이 시트를 전동으로 접을 수 있는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3열은 완전히 전동으로 접었다 폈다를 할 수가 있고요. 2열 같은 경우에는 접는 기능만 전동이 아니라 기계식으로 작동합니다. 3열 같은 경우에 3열 한쪽만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열고 닫을 수도, 한번 다 눌러주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펴지게 되고요. 가운데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3열이 모두 다 한 번에 접히게 됩니다. 헤드레스트도 같이 접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고정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틈도 잘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물건을 실을 때 뭐 사이로 빠지는 일은 적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2열까지도 접어 볼 텐데요. 2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한 번에 접히게 됩니다. 이제 세우는 기능은 따로 없습니다. 세우는 경우에는 이제 2열 문을 열고 2열 도어를 열고 직접 손으로 좀 하셔야 되겠고요. 네, 엔진 같은 경우에는 3.5L 에코부스트 V6 엔진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0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되는 형태이고요. 최고출력 405마력의 출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457마력이었죠. 50마력의 출력이 높은 엔진을 또 탑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엔진은 같긴 하지만 내비게이터의 엔진 출력이 훨씬 더 높여놓은 상태였는데요. 사실 뭐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출력 50마력의 출력 차이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이러한 가속감, 뭐 주행 성능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따 시승을 하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포드 익스페디션 페이스리프트 모델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파워트레인 변화는 없죠. 기존 모델과 기존에 한국 시장에 출시됐던 모델과 동일하기 때문에 뭐 주행하면서 큰 차이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뭐 405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3.5L V6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최대 토크는 66. 예, 강한 토크를 좀 발휘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이제 코너를 돌아 나가는데요. 뭐 역시나 지금 뒤에 있는 가방이 지금 막 쓰러지고 있는데 역시나 좌우롤이 뭐 있는 차량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지상고도 굉장히 높은 차량이고요. 전고도 굉장히 높죠. 거기다 차량의 크기도 굉장히 큰 차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주행을 할 때 좌우 롤이 좀 발생하는 것은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브레이크를 좀 급하게 밟는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차가 꼬꾸라지는 그런 노즈 다이브 현상도 좀 느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뭐 과거에 미국산 풀사이즈 SUV를 운행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그 차이가 좀 명확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조금은 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할 정도로 부드러운 이게 서스펜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텐데요. 사실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도 특별히 이렇게 뭐 불안감까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운전하기 좀 힘든 점들은 이제 시내 주행에서가 많이 좀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워낙 차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크기입니다. 거기다가 스티어링 휠의 이 회전 반경 역시 3.6회전까지 많이 조향을 하게 되는
되는 이러한 차량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시내 주행에서 이 좁은 길을 다닐 때 굉장히 많이 좀 조향을 해야 돼서 좀 힘이 드는 부분도 있고, 차량이 크다 보니까 뭐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고속 주행을 할 때는 굉장히 좀 편안하고 안락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편안하다, 부드럽다, 그 다음에 안락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속 주행 시 이 포드 익스페디션의 특징을, 주행 특징을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엔진 음색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링 시에는 조금 좀 가볍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크루징 하는 경우에는 크게 그렇게 거슬리는 부분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좀 중점의 사운드라고까지도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속도를 높여서 주행하다 보면은 좀 더 낮은 음색에 이런 엔진음이 좀 실내로 들이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 시내에서 아이들링 상태에서나 뭐 저속으로 주행하는 경우에는 이 터보 엔진 특유의 이 팬 들어가는 소리가 좀 크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차량의 덩치와는 조금 안 맞게 가벼운 소리가 그때는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포드 익스페디션은 뭐 링컨 내비게이터와 그 형제 차량이기도 하지만 또 포드의 F150과 픽업 트럭이죠. F150과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오프로드에서의 주행성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행 모드 역시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지원이 되죠. 주행 모드에 따라 뭐 각 바퀴에 전달되는 토크의 양이라든지 아니면 스티어링 휠의 담력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다양한 주행 모드를 적용하고 있지만 링컨 내비게이터와는 다르게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상위 모델, 상위 브랜드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1박 2일 동안 주행하면서 사실 조금 아쉬운 점들도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신형 익스페디션의 가장 큰 장점이자 어찌 보면 또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싱크4인데요. 싱크4 같은 경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해서 연동을 해서 내비게이션을 보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올 때 뭐 음성 명령을 하는 경우와 화면을 통해서 이제 전화를 거는 경우에 뭐 둘이 기능이 좀 겹치는 조금 의아한 이러한 오류들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글 메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화면에 지금 영문 메뉴가 나오고 있는데 한글 메뉴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설정 부분에 가서 이 차량의 설정 부분에 가서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설정하는 경우는 이 설정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시동을 끄고 어느 정도 시간이 또 지나면 다시 또 영문 메뉴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좀 소소한 오류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는데 물론 이것들이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자, 살짝 한번 속도를 높여 보면요, 이 가속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66에 달하는 이 토크 덕분에 굉장히 차량이 좀 가볍게 주행하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고요. 실제로 차량이 크고 이 전고가 높다 보니까 더 이 속도감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야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여러 시승차를 탈 때 가장 좀 시트 포지션을 낮춰서 조금 주행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익스페디션에 앉았을 때는 시트를 조금 높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 대시보드의 위치도 좀 높은 편이고 이 앞쪽, 그러니까 프론트 범퍼에서 라이더 그릴, 그 모니까지의 그 높이가 상당히 높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시트 포지션, 낮은 포지션으로 하면은 전방 시야가 좀 많이 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시트 포지션을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워낙 이 앞쪽에 글라스의 크기도 크고 특히 이제 사각지대의 사이드미러의 크기도 크기 때문에, 그리고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행할 때나 뭐 좁은 골목에서 사각지대가 거의 없긴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주행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 올라타듯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이 감각만큼은 흡사 좀 픽업 트럭을 타는 듯한 기분이 많이 들거든요. 뭐 F150과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미국산 풀사이즈 SUV가 가지는 뭐 분위기, 이러한 독보적인 분위기만큼은 또 많이 좀 차별화되는 것 같아요. 이것들이 뭐 독일의 대형 SUV들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는 독특한 요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차량의 가격은 8,990만 원입니다. 국내에 플래티넘 사양만 들어왔고요.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2열 시트를 이제 분리된 캡틴 시트로 하느냐 아니면 벤치 타입에 연결된 시트로 하느냐, 요 차이 정도만 이제 구매자가, 소비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고, 뭐 다른 부분은 플래티넘 사양,
거의 뭐 풀옵션 사양이죠. 이 사양으로 좀 들어와 있습니다. 아쉽게도 뭐 주행 보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만 지금 미국 시장에는 IC 같은 경우에 스스로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기능까지도 지원하는 주행 보조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에는 미적용되어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주행 보조 시스템은 굉장히 좀 잘 갖춰져 있고요. 또 주행 안전 시스템 역시 굉장히 충실하게 갖춰져 있어서 뭐 큰 차량이긴 하지만 차량의 주변을 잘 확인하면서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드 익스페디션 만나봤습니다. 정말 미국산 SUV, 풀사이즈 SUV의 매력을 조금 많이 듬뿍 느낄 수 있었던 차량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8,590만 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뭐 저렴한 건 아니죠. 하지만 이 가격에 이 정도 크기의 차량을 사기는 어렵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많은 인원들이 타거나 아니면 야외 활동을 좀 즐기시는 분들, 특히나 트레일러 견인 능력에 있어서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트레일러 견인 능력을 갖춘 차량 찾기 어렵습니다. 그 점 고려하셔서 차량을 선택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선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